안녕하세요. 영상고 여러분. 저는 보건간호과 이규아입니다. 오늘은 간호의 가장 기초인 활력징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활력징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활력징후의 종류와 정상 범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활력징후란 대상자의 사정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명 유지에 중요한 심폐기능의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대상자의 신체 기능에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입원 시, 수술 시에는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활력 징후는 무엇일까요? 활력 징후를 바이탈 사인 또는 바이탈이라고 부르고 표기는 VS로 표기를 합니다. 활력 징후에는 체온, 혈압, 맥박, 호흡, 산소 포화도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대상자는 환자를 뜻합니다. 대상자가 입원한 경우, 가정 방문을 한 경우, 의사 처방이 있을 경우, 외과적 처치 또는 진단 검사 전후, 대상자의 전반적인 상태가 변화가 있을 경우, 그리고 병원 표준 지침에 의한 정기적인 측정이 있을 경우, 대상자가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할 때입니다. 그렇게 보면 활력 징후는 정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활력 징후의 정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활력 징후는 연령별로 정상 범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측정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활력 징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온입니다. BT라고도 부르고 바디 템퍼러처라고 합니다. 체온은 인체가 신진대사 활동할 때 발생하는 생산열과 상실열의 차이를 말합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습니다. 체온이 증가하면 호흡과 맥박은 따라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온의 정상 범위는 측정 부위에 따라 다르고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체온계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체온계의 종류이고요. 고막체온계, 전자체온계, 수온체온계, 이마체온계가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죠? 체온계에 따라서 정상 범위는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심장에서 가깝게 측정되는 체온계는 높습니다. 그러나 심장에서 멀면 멀어질수록 낮게 측정됩니다. 그리고 항문으로 측정하는 직장 체온계는 제일 높고 그 다음 구강, 고막, 애과, 피부순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피부 체온계, 즉 이마 체온계와 고막 체온계를 잘 사용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맥박입니다. 맥박의 정상 범위는 성인으로 보면 되고요. 보통 분당 60에서 100회를 정상으로 봅니다. 맥박이란 신체의 다양한 위치에서 좌심실의 수축에 의해서 동맥으로 전달되는 혈액 박동을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맥박 측정 시 분당, 맥박수, 리듬, 강도 등을 함께 사정해야 합니다. 맥박을 측정하는 곳은 다양합니다. 보통은 요골동맥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요. 손목에서 측정합니다. 비정상적인 맥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빈맥은 1분당 100회 이상 상승한 빠른 맥박을 의미하고요. 서맥은 60회 이하의 느린 맥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맥박 결손은 손목의 요골맥박과 심장의 심천맥박을 동시에 비교하여 그 차이를 맥박 결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박의 리듬이 빨라졌다, 늦어졌다 하면서
불규칙한 상태를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이라고 표기하고 respiration이라고 부릅니다. 흡기에 의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호기에 의해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정상 범위는 분당 12회에서 20회를 말합니다. 호흡 측정 시 호흡수, 호흡 깊이, 호흡 리듬을 함께 사정합니다. 이상 호흡 양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호흡은 규칙적이나 비정상적으로 느린 호흡을 말합니다. 분당 12회 미만을 말합니다. 빈호흡은 규칙적이나 비정상적으로 얕고 빠른 호흡을 말합니다. 분당 24회 이상을 말합니다. 과호흡은 호흡이 힘들고 호흡 횟수와 깊이가 증가한 것을 말합니다. 무호흡은 호흡이 몇 초간 중단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지속적 정지는 호흡 정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기는 호흡수와 깊이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체인스톡 호흡은 호흡수의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는 호흡을 뜻합니다. 쿠스마울 호흡은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깊고 규칙적이며 호흡수가 증가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당뇨성 케톤 산증을 뜻합니다. 비오츠 호흡은 2에서 3회 비정상적으로 얕은 호흡이 있은 후 무호흡이 불규칙적으로 교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은 혈압입니다. 혈관벽을 지나가면서 생기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말합니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부릅니다. 혈압의 정상 범위를 알아보면요. 수축기 슬러시, 이완기 혈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정상 혈압은 120에서 80mmHg라고 부릅니다. 고혈압은 140에서 90mmHg 이상이고 저혈압은 90에서 60mmHg 이하입니다. 맥압은 40mmHg 전후로 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소 포화도입니다. 산소 포화도는 전체 혈색소 중에 산소와 결합한 혈색소가 차지하는 분율을 말합니다. 정상 범위는 95에서 100%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활력징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약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책 한 장에 활력징후란 무엇인가를 쓰고 다음은 활력징후 측정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활력징후의 종류, 각 활력징후의 정상 범위에 대해서 적어서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